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끈끈해야 되는데 예. 물론 지금 거론되는 사람 보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권영세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승리를 이끌어낸 역할을 했어요. 대통령은 또 법대 바로 선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끈끈할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한동훈, 원희룡 예. 두 사람은 또 선거 나가야 돼요. 안 돼. 비대위원장 안 돼요. 한동훈 장관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 대의가? 한동훈 장관도 원희룡 장관도 어렵죠. 그런데 한동훈과 원희룡 두 분이 사실 완톱은 없어요. 지지율의 차이는 있지만 잠룡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예. 상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잠룡들이기 때문에 예. 두 분 중에 한 분을 갖다 비대위원장에 앉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앉혀야 되는데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어떠한 분에게 이미 비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뭐 거절했다는 분이 있다. 고민 중이라는 분도 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라고 한 분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설들이 나와요. 자,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총선을 끌고 가야 되고요. 공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막중한 자리거든요.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언론 등등등을 통해서 화면 보시죠. 일단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근데 김한길 위원장은 이 정치 시작이 지금 이쪽 보수 정당 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쪽이잖아요. 그래서 당내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약간 약점으로 꼽히죠. 한동훈 법무장관 비대위원장설은 한참 전부터 나왔죠. 근데 지금 일단 현직 장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비대위원장? 그리고 검찰 출신? 정치 경험은 전무잖아요. 이런 점이 꼽히고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으나 약간의 말실수 논란도 있었고요. 정치 경험 없잖아요. 혁신위원장은 괜찮지만 비대위원장까지는 이런 의문부호가 찍힙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두 명이 더 나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치 경험은 많으나 일단 현직 장관 신분이에요. 근데 아직 후임 장관이 안 나왔잖아요. 뭐가. 갑자기 그럼 비우고 올 수 있을까 이 부분. 그리고 안대희 전 대법관.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요. 다수 정치인의 후원회장 경력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공정성에 맞는가라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지적점들이 한 명씩 다 있습니다. 지금. 일단 보기로 5명이 나왔는데 패널 5분께서요. 제가 질문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의 이름을 써주세요. 이름을. 쓰신 분은 올려주시고요. 쓰신 분은 올려주시고요. 안 쓰신 분은 지금 써주세요. 일단 3분은 먼저 쓰셨고 2분은 아직 안 쓰셨는데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자,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자, 신경민 씨도 앞에 이렇게 가슴 쪽에. 일단 보니까요. 김한길 이름이 2명이고요. 인요한 전 위원장,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있고요. 그리고요, 가만있어 봐요. 여기 가장 짙게 권영세 의원이요. 여기는 조금 전 다른 분보다 보기도 없는데 지금 독특한 답이 나왔는데 일단 김한길이라고 쓰신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을 쓰신 분들 일단 성추윤 부의장부터 왜 김한길 위원장을 꼽으셨습니까? 지금 구원 투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내년 총선 전망 당장 내일 총선이 열리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야구에서는 이 상황을 이제 추격조라고 하는데요. 예. 추격하기 위해서는 투수가 점수를 더 주면 안 됩니다. 지금 패전 처리 투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추격조 투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당을 수비할 위원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인요한 위원장 같은 예. 좀 어떻게 보면 방어율이 좀 불안한 구원 투수보다는 그래도 노련하고 왠지 점수를 더 주지 않을 것 같은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점수만 더 주지 않으면 됩니다. 예. 당내의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어차피 점수는
추격 점수는 타자들이 낼 거거든요. 그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뭐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 다 타자 스타일이거든요. 타자구. 이런 분들은 공격을 통해서 점수를 따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인요한 위원장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뭐 뜨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공격도 좀 하시고 투수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공수 다 한다고. 예, 거기는. 그래도 공격으로 뭐 공동 비대위원장 이런 역할로 공격을 맡기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또 김한길 위원장의 장점은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 내부에 뭔가 사사로운 그 연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것은 좀 칼춤을 출 사람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을 맡기면은 아무래도 뭐 당 선배라서 예. 언제 당 선거 같이 했던 사이라서 이런 불편한 그 연관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뭐 2016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에 와서 그때 칼춤을 잘 추셨던 이유는 그냥 뭐 다른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선거 결과만 바라보고 칼춤 추셨거든요. 예.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김한길 위원장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래서 용산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한길. 이번엔 인요한 최수영 평론가는 인요한 전 위원장 쓰셨잖아요. 들고 설명 좀 해도 왜 지금 성시훈 부의장 말하면 거기 공수 다 되긴 하는데 조금 이렇게 튀기 때문에 뭔가 좀 어렵지 않는다는 분석인데 반대 의견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인요한 위원장이 공수를 다 겸한 사람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예. 문무도 경비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임자입니다. 왜냐? 조건이 몇 가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총선이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위의 역할요. 가장 중요한 건 길면 안 됩니다.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된다. 짧아야 되죠. 당장 지금 어제 그저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당의 이름을 걸고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하는 마당에 당이 지금 갈팡질팡하거나 비대위가 길어진다? 이거는 당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혁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바로 혁신의 방향성과 이 당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꺼냈던 변화, 희생, 쇄신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비대위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맡는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꺼내놨던 희생 중에 김기현, 장제원 두 거물 정치인이 지금 일단 내려놨잖아요,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인요한 혁신이가 사후 성공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동력을 비대위로 이어간다 그러면은 예. 여론의 주목도를 또 최대한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요한의 시간, 그 비대위의 시간으로 간 다음에 짧게 이것을 말하자면 공수조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원회로 이걸 넘겨주는 순차적 방향을 통해서 당이 총선에 집중하고 예. 인물들의 어떤 전진 배치를 통해서 벨트와 라인업을 구성하면서 저는 총선을 수도권 쪽이라서 치러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구도 싸움이 불리하다지만 전혀 좀 불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인 위원장을 짧게 굵게 투입하고 저는 빨리 비대위 체제를 조기 종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관 이제 그다음 선대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저는 상당 부분 가능성이 높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승세와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당에서도요. 비대위원장감 뭐 물망들이 오르잖아요. 여러 인물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자 그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두 분의 목소리만 좀 들어보죠. 저는 안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원장은 가오마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치 경험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네네. 정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온다. 이거는 조금 우리 당 지지층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뭐 중도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조금 그거 신중히 고려해 봐야 되고요. 지금 두 분의 공통점은 한동훈 장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윤기찬 변호사는 아까 김한길 위원장 썼는데 아까 성시훈 위원장은 같은 답이니까 그거는 뭐 비슷하실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은 어렵다고 보십니까? 비대위원장 대의가? 한동훈 장관도 원희룡 장관도 어렵죠. 두 장관 모두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 때는 완톱이었어요. 탁월한 다음 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완톱이면은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이제 당대표 격이기 때문에 한 명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같은 게 가능하죠. 당의 단합 겸 혁신 둘 다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한동훈과 원희룡 두 분이 사실 완톱은 없어요. 지지율의 차이는 있지만 잠룡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경쟁할 수 있는 잠룡들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한 분을 갖다 비대위원장에 앉히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앉혀야 되는데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하나 이제 비대위원장도 있고 선대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공관위원장도 있습니다. 예. 이게 삼각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각기에 맞는 색깔에 맞는 분들을 앉히는 것이 맞고 선대위원장에 앉히면 충분할 분들 오히려 주자기 때문에 예. 저분들이 비대위원장 앉게 되면 공천 대상자잖아요. 공천 대상자가 비대위원장에 앉게 되면 공천의 불공정성이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단 두 번째 뭐 대통령의 사람 이런 걸 다 떠나서 두 번째는 인유한 말씀 주셨는데 인유한 위원장도 훌륭하시죠. 그런데 인유한 위원장은 이 혁신위를 통해서 기획을 했던 분이에요. 예. 거기에 혁신의 기준도 있고 혁신은 6가지를 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혁신안을 구체화하는 게 비대위 등인데 예. 거기에 특정인들의 이름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실현한다 그러면 예. 공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걸로 비춰볼 때는 한 장관이 오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원희룡 장관을 쓰셨어요. 근데 아까 윤기찬 변호사는 뭐 한 장관, 원 장관 다 어려운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원희룡 장관이라고 쓰신 겁니까? 일단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물론 톱이지만 예. 그렇게 오래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오. 공관위원장이 제일 세죠. 오. 지금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예. 공관위원장 뭐 엄청 세고 아마 공관위원장 누가 오느냐가 지금 다들 관심이 있을 겁니다. 오. 당 내외가 다 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장은 그걸 선거를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이런 분한테 맞죠. 근데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일단 뭐 검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안대희, 한동훈 이런 분은 검사의 냄새가 너무 강하잖아요. 검사를 평생 해왔던 분은 안대희 예. 대법관이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죠. 직전까지 검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검사 물이 아직도 뭐 거의 머릿속까지 다 차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건 아마 이게 얼굴이고 톱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용산도 검사, 뭐 여의도도 검사, 뭐 이러면 다 검사냐, 뭐 이런 또 얘기가 그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다. 바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인요한 위원장은 좋아요. 이 이목을 확 끌고 뭐 이런 지금 이 김기현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이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지는 듯 하는데 이겼잖아요. 그래서 좋긴 좋은데 이분이 짧은 기간 동안 보여줬던 한 달 반 동안 보여줬던 것은 불안합니다. 뒤에 물론 작가가 있고 뭐 멘토가 있고 하긴 하는데 이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분하는 이 능력 자체가 그렇게 감각이나 정치적 후각이나 이런 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예. 만약에 이 일을 맡는다면은 언론의 이 주목은 받을 텐데 실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뭐 감안한다면 예. 인용한 카드는 좋은 카드긴 한데 예. 지금 아마 그렇게 국힘당이 한가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기에도 없었고요. 겹친 분도 없었어요. 권영세 의원이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 MBN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은 예. 보기에 나오는 사람은 안 돼요. 아, 그럽니까? 에이, 그럼요. 보기에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노출된 카드를 꺼내들 경우에는 예. 효과가 반감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건며들 수밖에 없는 게 예. 권영세. 예. 왜냐하면 지금 용용 전략이에요. 용산은 용산 국회의원을 선택한다. 그게 용용 전략입니까? 그렇죠. 용용 전략인데 그게 이제 상당히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비대위원장은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통령과의 관계가 끈끈해야 돼요. 끈끈해야 되는데 예. 물론 지금 거론되는 사람 보기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권영세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 대선 때 승리를 이끌어낸 역할을 했어요. 대통령은 또 법대 바로 선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끈끈할 수는 없다. 예.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한동훈, 원희룡 예. 두 사람은 또 선거 나가야 돼. 안 돼. 비대위원장 안 돼요. 그러면 인용환 벌써 혁신위원장 하면서도 파장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또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좋아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좋은데 전면에 나서면 또 민주당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하나 첫 번째고 대통령이 두 번째는 수도권을 견인해 줄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다선 의원을 역임했던 권영세. 그만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당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인용환 또 김한길이 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볼 때
또 중진 요즘에 이제 용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권영세 전 장관 의원도 이번 기회에 용태하고 용산에서 용태하고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또 서로 교감하면서 예.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뒤에 뭔가를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총선에서 그럼 총선에 안 그렇죠. 나선다는 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것도 검토가 되겠죠. 견인차 역할을 하면 총선 이후에 더 큰 과실이 권영세 이 의원에게 올 수도 있는 건데 정치는 아까 우리 정치훈 정책위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예. 정치는 야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와 공관위와 인재영입위원회 거의 한 몸처럼 가야 될 때 예.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 건며들 수밖에 없죠. 제일 독특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용용 전략이란 말까지 만들어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까 패널분 중에 한 분이 분석하시면 살짝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인요한 위원장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관철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혁신안이 숫자가 꽤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지도부 친윤 중진들 희생하세요. 불출마하시거나 수도권으로 좀 오시죠. 이게 지금 하나, 둘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이른바 김장연대가 퇴진하는 거 이거 인요한 위원장의 요구사항이 된 건데 그렇다면 또 다른 요구사항 인요한 전 위원장이 원했던 거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는 부분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라 이게 아니냐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인요한 위원장이 한 얘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 그리고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 만났잖아요. 그거의 의미를 설명하신 분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거는 확실해요.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를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만났느냐? 제가 볼 때는 김기현 대표가 그래도 당대표로서 본인의 자맹이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뭐 사퇴든지 중대한 결정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 여부를 떠나서 이준석 전 대표라든지 김웅 의원도 만나기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당에서 탈당이 우려되는 분들을 만나서 뭔가 탈당을 안 하게끔 하는 작업까지 하고 뭔가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 놓고 사퇴를 하더라도 하자. 아마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게 아닌가.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해져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인요한 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보고 탈당해서는 안 된다. 신당 창당하지 말고 당에 남아서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도 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스스로 밝히기를 신당 창당을 만류했다 그랬어요. 그럼 두 인물이 모두 이준석 전 대표고 당을 나가지 말고 남아라. 신당 만들지 말라.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혹시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까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같은 윤 씨라도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같은 윤 씨라고. 그러네요 또. 제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 모종의 본인이 결단을 했다면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그 역할이 컸죠. 우리가 만약 총선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근데 이미 이제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몇 가지 변수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진 등의 이제 그 불출마 선언 등이 물꼬를 텄어요. 예. 그다음에 선거제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갑니다. 예. 그러니까 연동형에서 병립형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입장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27일 날 일단 우선 탈당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 신당 창당 결행이 아니고 예. 탈당해서 연초에 신당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낙연 전 대표의 또 정치적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게 본인 때문에 정치권이 요동치는 이런 공간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뭔가 모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러브콜은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줄어들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들어왔을 때요. 다음에 총선에서 저희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와서 그 다음에 당의 안정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럼 당의 안정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러브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 지금 둘 다 줄어들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향후에 당에 남아서 당의 안정과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줄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친당을 차려서 선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줄어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변수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가 오히려 시간이 얼마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 만류하든 말든 불리하다. 별 상관없다. 약간 이 말씀 같기도 하네요. 지금 성치훈 부의장께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인적 쇄신이 주주의 인적 쇄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준석 신당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인적 쇄신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 이준석 신당의 파괴력은 초반에 비해서 많이 사그라들었죠.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손을 좀 내밀었던 그 비명계 의원님들도 바로 선을 그었고 지금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없어요.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바로 선을 그었고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 지금 천하영인조차 한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신당 가겠다고 이렇게 손 드신 분이 없죠. 잘 안 보여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은 뭐 지금 국민의힘 자체의 쇄신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자체로서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이 아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적 쇄신이 더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전 이준석 전 대표가 입지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나가지 않고 국민의힘과 함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상황이 뭐 만류를 하냐 안냐가 아니라 지금 정치적 상황이 신당이 여의치 않게 보이게 만드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두 분 공통적으로 해주셨어요.